손가락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덜미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그 순간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잔재가 나를 붙잡았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 편지를 발견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동서가 도망친 그날 나는 형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나는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가족의 명예, 내 영혼, 그리고 그녀가 빼앗아간 그 비밀을.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스며드는 밤은 더 그렇다. 나는 형제 중 막내였다. 형은 우리 가족의 자랑,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는 항상 완벽했다. 결혼도, 직장도,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을 내가 처음 본 건 동서가 사라진 그날이었다. 이름은 지은. 형의 아내, 내 동서. 그녀는 28살, 미모와 지성이 어우러진 여자였다. 대학에서 만난 형과 결혼한 지 3년.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나는 형의 집에서 가까운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형이 바쁠 때마다 그녀를 돌봐주곤 했다. 동생아, 지은이 혼자 있으니 불안해. 가끔 들러줘. 형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게 형제애라고 믿었다. 그날 아침 나는 형의 집 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커피를 타주러 간 거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지은은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이 켜져 있고 화면에 그녀의 검색 기록이 떠 있었다. 이혼 절차, 해외 도피, 은행 계좌 이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 누나, 나는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침실로 달려갔다. 옷장이 열려 있고 그녀의 옷들이 반쯤 비어 있었다. 서랍 속에 편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형의 이름이 적힌 봉투. 손이 떨렸다. 열어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열었다. 오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삶, 그 가족, 그 모든 게 나를 짓누른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용서해. 그 편지는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은 끝이 없었다. 형에게. 아니,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한. 나는 그 편지를 쥐고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왜 형한테도? 그녀는 그냥 사라졌다. 연락처는 끊겼고 소셜미디어는 삭제됐다. 경찰에 신고할까? 형에게 말할까?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형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따는 그의 손을 보며 나는 침묵했다. 동생아, 지은이는 어디 갔어? 집이 어질러져 있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불안이 스며들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누나가 여행 갔을 거예요. 형 곧 올 거예요. 그날부터 내 삶은 바뀌었다. 나는 형을 지키기로 했다. 아니, 복수하기로. 지은이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 은행 기록,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던 카페까지.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나는 그녀의 그림자를 쫓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였다. 처음으로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건 그녀의 핸드폰 복사본을 해킹한 후였다. 나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그녀의 클라우드에 접근했다. 메시지들. 형과 나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 오빠, 동생이 이상해. 나한테 너무 친절해. 형의 답, 그냥 형제애야. 걱정 마.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더 어두웠다. 나는 오빠를 사랑하지만 동생이
그는 나를 보는 눈이 달라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를 의심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녀는 나와의 만남을 두려워했다. 왜? 내가 그녀를 위협한 적이 있나? 아니, 그건 아니었다. 진짜 비밀은 그녀의 일기였다. 일기 속에 적힌 말들. 형수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야? 그들은 나를 삼킬 거야. 그녀는 우리 가족을 증오했다. 형의 어머니, 우리 엄마가 그녀를 압박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으라는 압력, 직장을 그만두라는 강요. 하지만 그건 표면이었다. 깊이 파고들수록 그녀의 과거가 드러났다. 고아원 출신, 학대받은 어린 시절. 그녀는 결혼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우리 가족의 완벽함이 그녀를 더 파괴했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형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왜 도망쳤지? 왜 편지만 남기고? 나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를 그녀가 치르게 할 테다. 며칠 후 나는 그녀의 친구 하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이가 왜 갔는지 알아?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 애는 압도됐어. 내 형네 가족이 너무 강했어. 나는 웃었다. 강하다고. 그건 사랑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그녀를 찾아내 그 강함을 그녀의 목에 걸겠다. 그 밤 나는 형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은 소파에 누워 울고 있었다. 동생아, 지은이가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찾을게요. 형, 제가 약속해요. 그 약속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나는 그녀의 흔적을 쫓아 부산까지 갔다. 그녀의 옛 직장 동료가 말했다. 지은 씨. 그 애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시도한 적 있어.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살. 그녀가 그렇게 약했나? 아니, 그건 핑계였다. 그녀는 도망친 거다. 우리로부터. 돌아오는 기차에서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용서해. 그 말이 나를 미치게 했다. 용서. 절대.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대신 그녀가 용서 구걸하게 만들 거다. 복수는 맛이 없었다.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곧 쓰라렸다. 나는 형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녀를 쫓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안에 균열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나? 아니, 그건 아니었다. 형의 아내로서의 그녀,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긴 고통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변명일 뿐. 2달째. 나는 그녀의 은행 거래를 추적했다. 불법은 아니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돈이 제주도로 흘렀다. 그녀는 그곳에 숨어 있을 터. 나는 형에게 거짓말했다. 누나가 해외 갔대요. 곧 연락 올 거예요. 형은 믿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는 걸 보며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복수의 연료가 됐다. 제주에 도착한 날, 비가 내렸다. 검은 우산을 쓰고 나는 그녀의 숙소를 찾았다. 작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말했다. 지은 씨. 1달 전에 갔어요. 혼자였어요. 울면서 나는 방을 봤다. 그녀의 흔적 반쯤 찍힌 사진, 우리 가족 사진. 형과 그녀, 그리고 나 사진 속 내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또 다른 편지를 찾았다. 이번엔 나에게 쓰인 것. 동생아, 미안해. 너한테는 말하지 못했어? 내가 날 이해해줄까봐 두려웠어. 이해? 그녀는 날 이용했다. 형의 동생으로서의 나를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편지 속에 적힌 말, 나는 내 형을 사랑하지만 내가 날 보는 눈이, 그게 날 무너뜨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다.
아니, 집착했다. 형과의 결혼은 도피였고 나는 그녀의 환상 속 연인. 미쳤군.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복수가 단순해졌다. 그녀를 찾아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야 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형에게 털어놓을 뻔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고아원 기록. 그녀는 10살에 학대당해 도망쳤다. 그 후 여러 남자와의 관계. 불안정한 삶. 우리 가족이 그녀에게 안식처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이 됐다. 엄마의 압박, 형의 무관심. 형은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왜 그녀를 그렇게 방치했나? 왜 나한테 맡겼나? 형제애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상상했다. 그녀를 붙잡아 왜 도망쳤어? 왜 나를 버렸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 3달째. 그녀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이가 임신했어. 내 형의 아이 인해 세상이 무너졌다. 임신. 도망치면서.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나는 형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비밀을 무기로 삼았다.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소셜미디어 가짜 계정으로 그녀를 유인. 지은 누나, 형이 아파요. 와주세요. 그녀는 물었다. 정말 나는 대답했다. 내 이용서 해요. 그녀는 왔다. 아니, 올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우편으로. 동생아, 아이는 없어. 유산됐어. 내 형 탓이야. 그의 무관심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상실감에. 그날 밤 형과 술을 마셨다. 형, 누나가 왜 갔을까요? 형은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야.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못했어. 그의 고백이 나를 찔렀다. 형도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이제 우리 셋의 이야기였다. 제주에서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녀와 산책한 그 길. 동생아, 내가 형 같았으면. 그녀의 말에 그때 나는 웃었다. 지금은 그 말이 독이 됐다. 4달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더웠다. 땀이 흘러내리는 만큼 내 분노도 증발하지 않았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녀를 찾는 데 올인했다. 형은 이상하게 봤다. 동생아, 왜 그래? 직장 그만둬. 나는 웃었다. 누나 찾으려고요. 그녀의 흔적은 대구로 이어졌다. 그녀의 사촌이 살았다. 나는 그곳으로 갔다. 사촌은 경계했다. 지은이는 트라우마가 있어? 내 가족이 그녀를 망쳤어. 트라우마? 나는 알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 하지만 그게 핑계인가? 그 애는 복수심이 강해. 조심해. 복수심. 그녀가?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그녀도 나처럼 느꼈나? 나는 그녀의 사촌을 설득했다. 편지라도 전해주세요. 형이 기다려요. 사촌은 편지를 건넸다. 이번엔 길었다. 오빠, 동생아.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도망칠 수 없었어. 여러분의 그림자가 날 따라다녔어. 엄마의 시선, 형의 기대, 동생의 그 눈빛. 나는 무너졌어. 그 눈빛. 내 눈빛.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다. 아니, 끌렸다. 일기에서 본 대로. 그녀는 나를 형의 대체로 봤다. 그 사실이 나를 파괴했다. 나는 그녀를 원망했다. 왜 나한테 그런 감정을 심었나? 대구에서 돌아와 나는 형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의 서랍 속 그녀의 편지 사본. 형도 알았다. 그녀가 도망친 걸 형, 왜 말 안 했어요? 형은 피했다. 너한테 부담 줄 수 없었어, 부담. 나는 웃었다. 이제 부담은 나한테였다. 복수의 형태가 바뀌었다.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거이. 나는 그녀의 과거 연인을 찾았다. 그들은 말했다. 지은이는 배신자야. 돈만 보고 떠났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갈구했다. 우리 가족이 그걸 채워주지 못했다. 5달째. 나는 그녀를 만났다. 아니, 스치듯. 지하철에서. 그녀의 뒷모습. 검은 코트, 긴 머리.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쫓았다. 하지만 놓쳤다.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왜 잡지 않았나? 왜 소리치지 않았나? 그 밤 꿈을 꿨다. 그녀가 내 앞에 서서 웃는다. 동생아, 복수할 거야. 나는 그녀의 목을 쥐었다. 하지만 손이 풀렸다.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형과 대화가 잦아졌다. 동생아, 지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용서. 그건 약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형의 눈이 흔들렸다.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6달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 나는 갔다. 문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할까? 문을 부술까? 결국 편지를 넣었다. 누나, 와요. 형이 죽어가요. 거짓이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다. 그녀의 답이 왔다. 문자. 동생아, 미안. 하지만 못 가. 왜? 나는 물었다. 아이 때문이야. 내 아이, 임신. 유산된 줄 알았는데. 그녀는 거짓말했다. 아니, 진실을 숨겼다. 그 아이는 형이. 아니, 내. 혼란이 시작됐다. 복수가 뒤틀렸다. 나는 그녀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 증오는 사랑으로 변질됐다. 아니, 집착. 7달 가을 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잎사귀가 떨어지듯 내 인내도 바닥났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실루엣을 보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문을 열게 할 거다. 그녀의 비밀을 뽑아낼 거다. 형은 이제 의심했다. 동생아, 너 지은이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형제는 더 이상 형제 같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했다. 그녀 때문에. 그녀를 만난 날 문이 열렸다. 그녀의 얼굴 창백했다. 동생아. 어떻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누나, 왜 도망쳤어? 그녀는 울었다. 너 때문에. 내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서. 형을 배신할까 봐. 사랑. 나는 웃었다. 누나, 그건 착각이야.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원했다. 형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그 고백이 나왔다. 누나, 나랑 가자. 형 버리고. 그녀는 충격받았다. 미쳤어. 너.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스쳤다. 동경. 그녀도 느꼈다. 그 순간 복수가 무너졌다. 우리는 키스했다. 금지된 키스. 그 맛은 달콤하고 쓰라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형이 알게 됐다. 어떻게? 그녀의 실수. 문자. 오빠, 미안. 동생과 형은 폭발했다. 너희들. 배신자들, 집이 아수라장이 됐다. 엄마가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도망쳤다. 그녀와 함께.
하지만 그녀는 후회했다. 동생아, 이건 잘못돼서 나는 쥐었다. 늦었어, 누나. 이제 내 거야. 8달 우리는 제주에 숨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진실을 알았다. 아이는 내 거였다. 형과의 관계가 식은 후 우리 사이에 유사는 거짓. 그녀는 보호하려 했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왜 날 속였어? 그녀는 울었다. 사랑했으니까 애 사랑. 그건 독이었다. 나는 그녀를 때렸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형의 추격이 시작됐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동생아, 내가 그녀를 훔쳤어. 그의 목소리, 전화 너머. 나는 웃었다. 형, 당신이 먼저 잃었어요. 가족 회의. 엄마의 울음. 너희 때문에 다 끝났어. 직장, 명예, 모든 게 무너졌다. 형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말했다. 동생아, 죽이고 싶었어. 너를. 복수의 순환이 시작됐다. 그녀는 나를 버리려 했다. 이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붙잡았다. 죽을 때까지. 9달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제주거리에서 우리는 서로를 증오했다.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그녀의 배가 불러왔다. 내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저주였다. 형이 왔다. 밤에. 칼을 들고. 동생아, 끝내자. 우리는 싸웠다. 피가 흘렀다. 그녀가 소리쳤다. 그만. 하지만 늦었다. 형의 칼이 내 어깨를 찔렀다. 나는 반격했다. 형의 팔. 경찰이 왔다. 가족의 비밀 모두 드러났다. 배신, 불륜, 폭력. 신문에 실렸다. 대기업 임원 가족 스캔들. 우리는 파멸했다. 감옥에서 형을 만났다. 동생아, 미안. 그의 눈물. 나는 말했다. 형, 나도 이해하지만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다. 홀로. 나는 감옥에서 그녀의 편지를 받았다. 동생아, 아이는 내 것. 하지만 너 없이 살 거야. 출소 후 나는 그녀를 찾았다. 이번엔 진짜 복수.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이제 내 차례야. 도망칠게. 추격전. 서울의 밤거리를. 그녀를 잡았다. 다리 위에서. 누나, 왜? 그녀는 웃었다. 복수야. 내가 날 가르친 대로. 그 순간 그녀가 뛰어내렸다. 강물 속으로.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구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 아이를 안고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은 공허였다. 10달 후, 봄,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형은 회복됐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형제 아니었다. 동생아, 용서해. 그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건 불가능해. 엄마는 돌아갔다. 가족은 흩어졌다. 나는 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눈, 내 눈에 매일 그녀의 편지를 읽었다. 용서해. 이제 내가 용서 구걸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변화했다. 더 강해졌나? 아니, 더 약해졌다.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어느 날 형이 왔다. 동생아, 함께 키우자. 우리는 포옹했다. 눈물이 흘렀다. 배신의 편지는 불태웠다. 하지만 쟤는 바람에 날렸다. 삶은 계속됐다. 서울의 거리, 여전한 네온. 나는 걸었다. 아이 손을 잡고. 복수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교훈은 남았다. 사랑은 배신의 씨앗,
증오는 그 열매. 하지만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른다. 다만 용서의 문턱에서 서 있다.